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체온입니다. 자, 이제 누구나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야기겠지만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몸의 체온, 특히 심부 온도를 올려야 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실이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분들이 바로 암 환자분들이실 거예요. 오늘 이 내용 신은택 원장님과 함께 꼼꼼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신은택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로 상승한다든지 반대로 뭐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가 떨어진다, 뭐 이런 유사한 얘기들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실제로 이런 내용이 검증이 된 내용인가요? 네, 요즘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세계 여러 과학자들의 연구 정보들을 쉽게 접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표현들은 주로 일본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온과 면역, 그러니까 체온이 얼마나 올라갔을 때 얼마나 면역의 변화가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요. 몇 가지 논문을 확인해 본 결과 체온이 올라가는 것은 면역을 활성화시키고 암을 대항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논문을 소개해드리면요. 체온이 상승하면 특정 유형의 면역세포가 더 잘 작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면역세포는 세포 독성 T세포인데요. 이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데 관여하는 대표적인 면역세포입니다. 특히 이 연구는 온열 치료를 통해서 체온을 올렸는데 우리가 고주파 온열암 치료의 경우에 단순하게 물리적인 자극으로 암세포를 죽인다고 생각하지만 면역세포의 활성화에도 관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 한번 볼까요? 제목이 아주 직관적이죠. 뜨거워진 몸이 감염과 종양과 더 잘 싸운다. 네. 체온이 높아질수록 우리 몸은 종양, 상처 또는 감염에 맞서 싸우는 핵심 방어 시스템의 속도를 높인다는 연구입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특정 단백질을 더 활성화시켜서 세포로 하여금 종양이나 상처, 감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사실 이런 종류의 연구 결과들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저 역시 방송에 자주 언급해 왔는데요.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면역세포들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암세포에 대한 인식을 더 잘하게 되고 또 면역세포의 이동이 더 원활해지고요. 면역세포의 숫자도 늘어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과정으로 면역이 활성화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자면 체온을 올리면 면역력이 상승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암 환자분들은 실제로 체온이 낮을까요?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 특히 암이 진행이 되면서 중증암의 상태이거나 악액질 등이 동반된 환자분들의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체온이 낮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네. 손발도 차고 추위도 많이 타시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암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영양분을 암세포에 빼앗기면서 몸이 축나게 되고 신진대사도 저하되기 때문에 저체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을 만날 때는 진료실이든 치료실이든 늘 에어컨을 끄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암이 진행되어서 체온이 낮아진 경우를 말씀해 주셨지만 반대로 체온이 낮은 몸 상태가 암의 발생과 진행을 촉진시킨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암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증식하는 온도가 35도 내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는데요.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면역 기능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암세포의 증식은 촉진되는 거죠. 그러면요, 체온을 올리는 것이 암 환자분들에게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건데 어떻게 올릴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과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 암 치료를 위한 대표적인 치료이기도 한데요. 바로 고주파 온열암 치료입니다. 고주파 온열암 치료는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심부 온도를 42도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어서 정상 세포들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들만 선택적으로 파괴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체온을 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한약입니다. 꼭 암 환자분들이 아니어도 각종 자가 면역 질환이나 갱년기에 나타나는 소위 냉증이라는 걸 치료할 때 한약의 효과가 큰 것을 저는 자주 보게 되는데요. 바로 특정 한약재들이 우리 몸의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체온을 올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다는 걸 아실 수도 있어요. 흔히 식재료로 사용하는 생강, 강황, 계피 등 바로 이런 약재들이죠.
네, 이런 약재들은 차로 상복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물론 병원에서는 환자분의 몸 상태에 맞춰서 약재를 조합해서 처방받으신다면 더욱더 효과적이겠죠. 실제로 대표적인 암 치료제로 사용되는 처방인 항암단, 칠기 역시 체온을 올려주는 약재들입니다. 항암단은 삼칠근, 인삼, 사양이 대표적인 약재이고 칠기는 잘 아시는 건칠, 온나무가 주된 성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뜸치료입니다. 뜸치료한다고 하면 쑥을 뭉쳐서 불에 붙여서 연기가 그득한 모습을 연상하실 텐데요. 요즘은 전자뜸이라는 것이 개발되어서 화상의 우려 없이 적정한 치료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어서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뜸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 말고 집에서 몸속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주실 거죠?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죠. 바로 운동입니다. 자신의 체력 정도에 맞춰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적절히 배합해서 꾸준하게 운동을 유지하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힘들어서 운동을 못하겠다 하시는 환자분들 계신데요. 그러시더라도 하다못해 침상에서라도 주먹이라도 쥐었다 뺐다는 것이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드실 때 오히려 운동을 하시는 것이 몸에 더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반신욕 또는 조격입니다. 네. 반신욕과 조격은 숙면에 도움이 돼서 면역을 올리는 데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꾸준히 실천하시면 체온을 올리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은 반드시 저녁 때 주무시기 한두 시간 전에 해주시는 것이 좋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반신욕과 조격에 대한 영상 역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병원에서 하실 수 있는 전문 치료 방법들과 그리고 생활관리법을 함께 병행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 CS 안방병원에서는 반신욕과 조격 시스템을 갖추어 두기도 했습니다.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은 약간의 이견이 있고 재는 부위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성인의 경우 대략 36.4도에서 37.6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체온을 재는 부위는 기숙의 고막 부위를 측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자신의 체온이 낮다고 느끼시는 분들, 평소 추위를 많이 타고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차다면 암 환자분들은 물론이지만 혹 이외 분들도 체온 이꼴 면역력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면역 시스템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셔야겠습니다. 체온을 올리기 위한 노력 오늘부터 꼭 실천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